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전 세계 여러분, 50개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말도 더듬어요. 감독님 오늘은 그 노후에 자식한테 효도받는 그렇죠. 말년운에 물론 자기 노후 대책해서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고 이렇게 효도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이거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년은 받은 걸 갖췄어도 자식이 이렇게 잘 되든 못 되든 효도라는 걸 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우울하고 슬픈 일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우리 노후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세대는 그래도 부모님을 모시는 세대지만 우리 자식들의 세대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세대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게 부모님이라면 벌벌 떨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고 또 이제 애들이 뭐 한둘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뭐 굉장히 막 이렇게 좀 욕심쟁이고 막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를 이렇게 우선적으로 효도하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년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도 이제 자식이 있지만 제 자식이 그래요. 한 번씩 노후라도 엄마 노후 대책해. 돈 많이 쓰지 말고 노후 대책해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로 네가 있는데 노후 대책 왜 필요하냐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엄마는 수준이 우리가 모실 수준이 아니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줘 이래요. 근데 뭐 지나간 말이라도 서운해요. 엄마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고 잡은 대로 다 써. 그래도 내가 안 할 텐데 말이라도 꼭 꼬집어서 엄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 블루가 있어요. 상담을 들어올 때 부모님 입장을 봐서 두 블루가 있어. 어떤 분들은 나중에 아드님이 효도하겠네요. 그러면은 아이고 효도는커녕 지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효도까지 안 바른다. 얘는 잘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아니 걔가 진짜 효도하긴 해요. 그러면서 간절히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아들이 잘 되고 효도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되게 달갑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두 분류잖아요. 자식이 당연히 잘 되고 효도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들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효도는커녕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근데 사실적으로 부모라고 해서 다 같은 부모는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모든 걸 다 해줬는데도 자식이 이혼하고 거기다 손주까지 나가지고 나한테 팽개치고 응? 그러면은 엄마가 다 해주고 헌신까지 했는데 이제 손주까지 키워줘야 되고 그러면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냐고요. 그건 참 불행이잖아요. 근데 자식한테 특별하게 해준 것도 없는데 자식이 잘 돼가지고 오로지 엄마밖에 모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거 효도하는 거잖아. 그거는 뭐 솔직히 뭐 지가 성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달갑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미리 그거를 기대하고 효도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근데 우리가 말년에 자식 복이 있다는 거는 일단 지들이 성공했다는 게 그게 좋은 거죠. 응? 하지만 말년에 사실은 남편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자들은 평생 남편 복이 있어야 되겠지만 말년에 이게 자식 복은 커녕 그래서 남편 복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자식이 이렇게 잘하고 효도한다는 거는 어느 선이라고 봐요. 지들 속 안 썩이고 애 낳고 잘 살면 그걸로 감사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효도지 뭐가 효도겠어요. 그죠? 근데 할 것 다 해줬는데 맨날 속썩이고 엄마도 뭐 대출 얼마만 벌어서 갚을게 엄청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업에 손대가지고 부모가 준 돈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불행이죠, 그게. 네. 그러면은 해주면서도 괜히 실이 없이 사는 자식들은 잘도 성공해서 잘도 이렇게 부모한테 잘하더만 나는 내가 해줄 만큼 다 해줬는데 애까지 낳고 나한테 팽개치고 이게 무슨 박복한 팔자냐. 남편 복이 없으니까 자식 복도 없다면서 그냥 신세타령 겁나게 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어쨌든 자식이 막 없이 키우면서도 자식이 잘 돼갖고 부모한테 잘한 애기들은 또 따지고 보면 그 복이 말년복인데 그 남편도 젊은 날부터 아주 성실히 일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남편인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년복이 제일 좋아야 되고 하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말년복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근데 진짜로 내가 그다 그렇게 제대로 많이 못했는데도 내 자식들이 훌륭하게 돼서 이렇게 효도까지 하면 바랄 게 없잖아요. 네. 그거는 자기 사주에 다 들어있어요. 사주에. 근데 자식이 이렇게 이렇게 다 효도를 하고 불효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자기가 가지고는 업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네, 업보.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자식이 결혼하기 전이나 이렇게 성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자식이 태아령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물론 부모들은 이미 무식해갖고 다 태아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성교육이 다 잘 되게 있기 때문에 태아령 정도는 부모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태아령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내 자식이 처음에는 별로 없다가도 나중에 중도치만 되면은 막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어떤 복이 오는 겁니다. 근데 무방비채로 있다가 보면 무조건 잘해주는 게 대사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면 네. 또 자기 자식이 이렇게 점을 보면 이혼수가 있다라는 애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부모들이 미리 현명하게 내 자손은 이혼수가 있으니 이거를 처방전을 받아야겠다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주를 판다든지 정성을 많이 들인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이고 돈만 넘겨주면 다요 하면서 그냥 돈 갖고만 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자식이 절대 안 핍니다. 네. 그러면 이혼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골치 아픈 거예요. 애기를 떠맡아 줬잖아, 애기를.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먹고 사는 걱정은커녕 애기까지 봐야 되니까 머리 아프고 나 죽을 적에는 이제 자손이 돈을 다 갖다 써가지고 이제 효도는커녕 그 아이한테 넘겨줄 돈도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 당연히 불화가 생기는 거고 아무래도 손주 새끼도 이제 키워줘야 되는데 이제 재산 다 말아먹으면 걱정되니까 또 할머니가 손주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다 이렇게 막아서 간다면 그 정성이 어디로 가냐, 그죠? 비는 데는 우리가 빌어대는 데는 어떤 뾰족한 수가 없어요. 네. 아니 막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비는데 용서 안 해줄 부모 있어요? 그리고 신령님한테 제발 잘 되게 해달라고 정성 올리는데 신령님이 안 도와줄 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대비 대책을 잘해야지 내가 효도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불우한 이런 말년운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 대성까지는 이렇게 근심 걱정 없고 돈도 많이 따랐다마는 내 자손때에서 이렇게 어지러워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요즘에는 솔직히 결혼도 이렇게 일찍 정상적으로 하는 애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30대 중반 40 넘어도 결혼 못한 사람이 쎄버렸어요. 요즘은 진짜로 능력 없으면 결혼 못합니다. 왜냐면 아니 40 넘고 45세 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능력이 추출하기 좋지 않으면 요즘은 자식들을 다 한둘만 낳는데 잘 키우는 자식 능력 없는 재산 없는 그런 사이를 보게 생겼냐고요. 네. 그래서 갈수록 정말 걱정이에요. 자손들이 막 40 넘고 50 넘고 결혼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서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우리 아들 조카 장가가겠나 보라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이 다 타고난 사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빨 캐치해가지고 그런 거를 우리가 돈으로 모든 거를 보상해서 빨빨 이렇게 밀어줄 게 아니라 부모가 지혜로운 거를 깨달아서 얼렁얼렁 이렇게 모든 걸 정성들여서 바르게 자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년에 자식들이 찾아와서 효도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나의 말년 복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이 안 되고 자식이 이렇게 나한테 불효하단 말이야. 아, 자식이 뭐 불효하고 싶겠냐고. 지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도, 돈으로 키우지 않았어도 자식이 태어난 사주팔자가 그러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주를 딱 보면은 아, 얘는 이혼하겠다. 이게 다 나와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한 번쯤은 점을 봐서 결혼시키기 전에 내 자손이 이렇게 걸림돌이 이게 여자라. 그러면 이 여자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무조건 결혼하라고 해야 돼? 아니면 선보듯이 잘 골라서 자기 자식한테 맞는 사람을 배우자를 삼아줘야 돼. 네. 그것도 부모에 대한 하나의 노력이에요. 왜냐면 애기들은 모르잖아요. 애기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저는 보살이니까 당연히 제가 골라줬어요. 지금까지 거짓말 하나도 안 들고 싸움 한 번 안 하고 잘 살고 제가 며느리도 잘 골랐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들이 무조건 니네 좋으니까 아니 재산 많으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뭐 막 이런 걸 따져고 결혼시켜도 돼요? 잘 살아. 아니거든. 천혼에는 그냥 그렇게 살지 몰라도 중운에 가면은 깨지는 쪽박이 한둘이 아니요. 그러면은 아, 내 자손은 그런 운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손보듯이 운을 좀 따져가지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들기 전에 사주팔자 좀 물어봐서 합이 잘 들어왔는지 잘 봐갖고 앞길을 좀 열어주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요즘에 이혼한 사람이 한둘이 애기들이요. 어떤 구독자는 애기가 3명이요. 그 쌍둥이 셋인가 봐. 네. 근데 여자가 일찍 나가고 할머니가 키워. 네. 할머니도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이 조금 더 먹었어. 애기들이 엄마라고 부르는데 네. 얼마나 불행이야. 그 사람은 얼마나 사실 자기는 잘 살았어. 특별히 걱정할 것도 없고 남편이 네. 돈 벌어다 상가도 사고 집도 사고. 근데 아들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머니가 애기 셋 키워줘야죠. 네. 괴롭다고 그랬어요. 괴롭다고. 이제 죽었으면 좋겠대요. 아. 근데 자식을 보면 더 천불 난대요. 네. 그러니까 또 자식이 조금 불쌍해지고 해서 내가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 건강이 어떤가 좀 봐달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무가내 이렇게 바르기만 타는 게 다가 아니라 지혜. 우리가 지혜를 딱 갖춰서 이렇게 잘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건 여자가 할 일이에요. 네. 남자들 뭘 알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말년운도 사실은 노력해서 운명은 바뀐다고 말년운도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내 자손이 이러면 내가 결혼 잘 시켜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잘 그리고 부부 아들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으면 네. 아 우리 아들이 팔자가 그렇다 했으니까 내가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냥 딱 모든 걸 눌러버리고 내 자식 인생을 봐서 내가 탁 참고 희생하면서 애기야 바람 쐬고 갔다 와라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그런 바람막이도 시어머니가 해줘야 된다 이거야. 내 아들이 팔자가 그러면. 네. 근데 나는 시어머니인데 저것이 왜 저러나 아이고 정말 내 승질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미리감치 내가 파악을 해서 해두는 게 좋다. 그리고 막말해서 아들 며느리가 생각보다 이혼 수도 있다는데 못 살아. 그러면 시어머니가 놀지 말고 나가서 돈 좀 벌어서 돈 좀 보태줄 수도 있잖아요. 니네 인생이니까 니네가 살아가 아니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가서 힘들더라도 내 자식이 사주가 그렇고 저렇게 살기 힘든데 그것도 또한 부모의 책임이다 해서 아니 요즘에 집 사주고 상가 사주고 이렇게 집 사주고 살기 쉽진 않잖아요. 네. 다 싸움질하는 이유가 애들이 거의 돈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살기 힘들어서. 돈은 몇 번 못 버는데 막 시댁 식구한테 해야 되고 친정 식구한테 해야 되고 또 직장 상사한테 인사치레 해야 되고 친구지간 해야 되고 당연히 마이너스 나죠. 그러면 싸우죠.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라도 이렇게 직장이라도 다녀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모아서 너희들 전세 사는 너무 힘들지 않냐? 내가 좀 보태줄 테니까 집을 사자.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물론 65세 넘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체력도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노후라고 말하면 65세부터 노후로 보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65세 미만은 사실은 계속 악착같이 돈을 벌어도 돼요. 근데 나는 뭐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직장생활 자신 없으니까 나는 먹고 놀 거야. 계속 대충 노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조금 움직이면 내가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말년에 내가 효도를 받을 수 있고 못 받는 것도 다 본인들의 지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네. 선생님 오늘 또 이런 좋은 영상 남겨주셔서 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